이번 시간에는 발표할 내용,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국어책 108, 109쪽을 펴주세요. 첫 번째 문제. 대한이가 발표할 내용을 쓴 글입니다. 내용을 어떻게 구성했는지 생각하며 미래의 인재를 읽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제목, 미래의 인재. 시작하는 말. 안녕하세요. 일모듬 발표를 맡은 김대한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우리 모듬은 미래에는 어떤 인재가 필요할까라는 주제로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모듬이 준비한 자료는 표와 동영상입니다. 자료를 보면서 발표를 들어주십시오. 자료 1을 보여주면서 설명을 이어나갑니다. 미래에는 어떤 인재가 필요할까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조사한 100대 기업의 인재상 변화에 따르면 2008년에는 창의성이 1순위였는데 2013년에는 도전정신이, 2018년에는 소통과 협력이 1순위입니다. 이처럼 시대에 따라 필요한 인재상은 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른이 되는 미래에는 어떤 인재가 필요할까요? 우리 모둠은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같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이전과는 다른 산업 형태가 나타나면서 필요한 인재상도 달라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미래에는 변화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일어나기 때문에 미래의 인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계속 배우려는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자료 2, 동영상을 보여주고 설명을 이어나갑니다. 다음으로 준비한 자료는 한국교육방송공사에서 방송한 일자리의 미래입니다. 자료를 보면서 발표를 이어가겠습니다. 이 동영상에서는 2020년까지 사라지는 일자리는 510만 개로 미래에는 한 사람이 평균 4, 5개의 직업을 가져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미래 사회에서 성공하려면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가 정리한 미래의 핵심 역량은 도구 활용 능력, 사회적 상호작용 능력, 자기 삶에 대한 자주적 관리 능력입니다. 앞서 발표한 100대 기업의 인재상 변화에서도 나타난 소통, 협력, 전문성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능력을 키우려고 핀란드, 독일, 아르헨티나와 같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단순한 암기 교육이 아니라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역량 중심 교육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미래에는 더 많은 변화가 더 빨리 이루어질 것입니다. 미래에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은 기계가 대신할 수 없는 인간만이 지니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술과 지식을 창의적으로 활용하고 이로써 문제를 해결해내는 인간만이 지닐 수 있는 능력을 더욱 키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미래에는 어떤 인재가 필요할까라는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발표를 준비하면서 미래에 훌륭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친구들과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모든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괄호 1번. 발표 주제는 무엇인가요? 네, 미래에는 어떤 인재가 필요할까입니다. 괄호 2번. 어떤 자료를 준비했나요? 네, 표와 동영상을 준비했네요. 괄호 3번. 자료 1과 자료 2는 발표 주제와 어울리나요?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 발표해 봅시다. 두 번째 문제. 107쪽
6에서 만든 자료를 어떻게 구성해 발표할지 생각해 봅시다. 가로 1번. 시작하는 말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네. 듣는 사람의 주의를 집중시켜야 합니다. 가로 2번. 시작하는 말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면 좋을까요? 네. 발표하려는 주제나 제목이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가로 3번. 친구들과 시작하는 말을 정리해 보세요. 친구들과 시작하는 말을 정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혼자 힘으로 해도 괜찮습니다. 제목과 시작하는 말에 알맞은 말을 넣어서 정리해 보도록 해보세요. 시작하는 말에는 우리가 발표하려는 주제나 제목을 넣거나 듣는 사람의 주의를 집중시킬 수 있는 내용을 넣어요. 가로 4번. 준비한 자료에 어울리는 설명은 어떻게 해야 할지 친구들과 이야기해 보세요. 자료 종류에 따라 설명하는 방법을 다르게 하는 게 좋아. 설명하는 말에는 자료에 담긴 핵심 내용이 들어가야 해. 자료를 설명하는 내용이 들어가야 해. 자료를 가져온 것을 밝혀야 해. 가로 5번. 준비한 자료에 어울리는 내용을 정리해 보세요. 자료를 설명하는 말에는 자료를 가져온 것을 반드시 밝혀야 해요. 가로 6번. 끝맺는 말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네. 발표한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가로 7번. 친구들과 함께 위논의 끝맺는 말을 정리해 보세요. 끝맺는 말에는 발표한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함께 생각할 점을 넣어요. 세 번째 문제. 발표할 내용을 정리한 뒤 친구들과 함께 읽으며 고칠 점을 생각해 봅시다. 가로 1번. 발표할 내용을 점검하려면 어떤 점을 살펴보아야 하는지 친구들과 이야기해 보세요. 발표할 내용에 듣는 사람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말이 들어있는지 살펴보자. 자료에 핵심 내용이 담겨 있는지 점검하자. 자료에 출처를 밝혔는지 살펴보자. 가로 2번. 기준을 정해 우리 모둠에서 발표할 내용을 점검해 보세요. 점검 기준에 자료에 담긴 내용을 잘 설명했다. 이 한 가지만 적혀 있죠. 여러분이 위논해서 점검 기준을 2가지 더 써보고 그렇게 해서 점검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매우 잘했을 때는 동그라미 2개, 잘했을 때는 동그라미 1개, 보통일 때는 세모로 표시해서 나타내 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4번째 문제. 점검 결과를 보고 설명하는 말을 보충하거나 고쳐 써 봅시다. 다음 시간에는 오늘 발표할 내용 정리한 것을 바탕으로 발표를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